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네.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내신 대비를 시작하기 전에, 영꿀은 내신 대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과정은 어떻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애들과 같이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어머님들하고 이제 같이 논해보려고 하거든요. 제 이야기는 그 빨간 책을 펴주시면 되고, 네. 먼저,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 대치S학원 대표님이십니다. 네, 제 간담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좋은 말씀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저는 조금 이따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분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는 김호율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10분만 잠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은 아주 간단하게 있는 거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만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눈앞에 다 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를 잘 보게 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 과목 선생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학교별 기출도 분석하고 아이들별 성향도 분석해서 개인 과제나 개인 관리를 통해서 성취도가 최대한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약속드리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고사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볼 수도 있고, 혹은 그날의 아이의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시험이니까.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그럼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그 뒤에 과연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대책과 이런 것들을 설계할 것인가가 실제로 이제 학생들보다 학부모님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간고사 이후부터 해서 저희 이제 부원장님하고 실장님들하고 해서 여러 아이들의 이제 표본과 그 다음에 이제 니즈를 파악해서 개별적인 이제 컨설팅이 다 들어갈 거예요. 저희 대치S 학원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과목에서의 성적, 학생부 교과나 종합에서의 내신 성적 관리는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아이들별로 그 성적에 맞춰서 단기 목표하고 장기 목표에 대한 설계, 그래서 이 아이에게 최적화된 1대1 저입 전략을 짜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의 자료의 뒤에 대략적인 이게 컨설팅 레포트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1대1 대입 전략을 설계할 것이다라는 아주 가한 정도만 제가 이제 넣어드린 거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무조건 이제 학생하고 학부모님께서 기본적인 모의고사 성적표와 그 다음 확인할 수 있는 생기부를 토대로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과목이나 그 다음에 혹은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 어떤 것들을 더 설계해야 되고, 현재 지표를 기준으로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해서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가 끝날 때마다 전략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만났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제 2학년 생기부 다 채운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 예비고3 겨울방학 때 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는 조금 늦어요. 그때는 보완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어쨌든 모든 학생들은 대부분 수능이라는 걸 물고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때 가서 뭔가를 더 해보자 하기에는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게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는 1, 2학년 저학년 때 학생부 교과, 그 다음 학생부 종합, 혹은 더 특수한 경우 특기자 전형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지속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분기별로 정말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아이하고 저하고 만나고 학부모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지속적인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보게 하고, 어머니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우리 아이의 성적이 시험을 못 봤어요. 너는 왜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시험을 못 봤니? 이렇게만 끝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못 본 시험을 가지고 그러면 다음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럼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더 만들어야 되지를 합리적이고 그 다음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게 받은 성적 가지고 계속 그거를 아이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래봤자 바뀌는 건 없는데 이미 끝난 건데. 저희는 훨씬 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설계하는 것,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중간고사 대비 이후,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이후,
이럴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어머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저하고 학원하고 계속 소통해서 전략을 만들어 드릴 것, 이것을 약속드리려고 잠깐 귀한 시간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이제 김호율 선생님 오셔서 더 자세한 얘기 더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다시 제가 왔습니다. 먼저 책을 보실까요? 수업하는 느낌이죠, 되게. 네. 되게 신경 써서 빨간색 표지를 써봤는데 예쁘네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제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빨리 넘기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여기 보이시죠? 네. 제 수업의 특징을 뭐가 좋을까, 어떤 말이 좋을까라고 좀 고민 끝에 적어봤는데 여기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칠판 보시죠. 이게 제 모토입니다. 영풀 영어 마스터키. 수능하고 내신을 다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 꿈이 들어가 있어요. 예쁘지 않나요? 안 예쁜가? 네. 내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선생님들의 내신 책이 어떤지도 많이 저도 봤고, 그리고 저도 좀 고민이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있었을 때에는 학교별로 모아서 수업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A 학교 뭐 영문고대로 성신여고대로 이렇게 수업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수업으로만 내신을 끝내면은 내신을 4회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봤을 때에는 3시간 수업 4회면은 제가 진도를 다 나갈 수 있거든요. 성신여고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성신여고는 한 페이지씩 나오니까. 어쨌건 마지막에 몰아서 하면은 어떤 학교든지 길게 잡아도 6회 안에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별로 수업을 했을 때의 장점은 제가 편하죠. 수업만 하고 끝내면 되니까. 내가 잘해봐, 선생님이 응원할게, 이러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근데 애들은 점수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애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제가 아무리 수업을 예쁘게, 그리고 교재를 예쁘게 줘도 애들은 그 책을 들여다보질 않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별로 수업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저도 상담 전화를 받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여쭤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경신고 내신을 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무슨 외고 수업이 있나요? 라는 식으로. 어머님들은 다른 학원이 그런가 봐요. 학교별로 강좌가 개설이 되듯이 내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개별성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별 내신이 아니라 학생별 내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애들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성신여고 학생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제가 뭘 많이 시키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숙제만 많이 내주길 바래요. 그래서 옆에 껴놓고 막 이것저것 설명해 주지 말고 그냥 숙제만 잔뜩 내주세요. 난 그걸 풀어올래요. 그럼 그 친구는 일주일에 저하고 수업을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30분만 수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30분씩 5회를 하면 되죠. 그럼 다 합치면 2시간 반이 되겠네요. 그런데 점수가 95 이상이 떠요. 그리고 1등급이 나오죠. 제 케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 자료가 필요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자료를 많이 줘봤자 제가 내신 대비 자료가 정말 많이 나가면은 15권씩도 나가거든요. 근데 그 15권 중에서 3권 커버하기가 힘든 친구가 있어요. 그럼 걔한테 자, 이게 내 내신 대비 자료야. 15권이야. 딱 주면은 토하겠죠. 못하겠죠. 부담만 쌓이겠죠. 네, 그런 친구들은 옆에 앉혀놓고 야, 이거 해석이 뭐야? 이거 단어 뜻이 뭐야? 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돼요. 애들한테 단어장을 그래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일 먼저 막히는 게 단어거든요.
단어가 안 되니까 당연히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지문 주제 찾는 거는 저기 먼 나라 이야기죠. 그런 친구들에 집중하자라는 식으로 만든 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뽑아나갈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냥 자료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냥 책을 던져줘요. 한글이 없는 책을.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밑줄 쳐와. 애매한 단어는 모르는 단어야. 그래서 애들이 밑줄을 다 쳐오죠. 그럼 그걸 다 써줘요. 하나하나씩. 그러면은 그 친구의 단어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다 똑같은 단어장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애들마다 다 다른 단어장을 쓰게 되죠. 어떤 친구는 단어장이 굉장히 라이트하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단어장이 두꺼워지겠죠. 그리고 그 두꺼운 단어장을 누적으로 계속 시험을 봐요.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가 1가부터 5가까지, 1가부터 3가까지 나간다라고 치면은 1가 단어 정리한 거 시험 보고 2가 단어 정리한 거는 1가 단어랑 같이 보고 3가 단어는 1, 2, 3가를 다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 마지막으로 가면은 애들 단어장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단어 시험 보는 데에만 한 30분을 쓰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왜? 해석도 안 될 테니까. 자, 그리고 이거 제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저는 절대로 지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제 애들이 학교 가서 시험 봐서 50, 60 뜨거나 아니면 5, 6등급 맞아가지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길 원하진 않아요. 내신에서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애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뭐 할 때까지? 다 될 때까지. 제일 안 좋은 게 진도만 나가고 그리고 그 진도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버려지는 거죠. 마치 낙오자처럼.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 진도가 나갔으니까 난 내신 대비가 끝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게끔 아까 단적으로 단어장을 예를 들었었는데 그날 단어가 소화가 안 되면은 소화가 될 때까지 제가 기다려줍니다. 저는 시간을 쓸 수 있어요. 반대로 아이들도 시간을 쓸 수가 있어야겠죠. 또 내신 대비 때는 제가 성격이 조금 포악해지기 때문에 되게 착하게 생겼죠. 네. 내신 때에는 항상 찡그리고 다닙니다. 물론 격려하고 독려할 때에는 웃으면서 잘했어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보통은 야 이거밖에 안 돼? 더 해와 라는 식으로 많이 채근을 하죠. 그래서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제가 정해져 있는 시간은 원래는 6시부터 9시까지가 수업 시간이거든요. 9시를 넘어서 보통은 뭐 10시, 11시 정말 안 됐을 경우에는 뭐 12시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 꼭 일찍 가야 하는 학생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얘는 언제까지는 집에 와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그게 말씀 안 하시면은 그냥 대책 없이 학원에 남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만 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제가 베이스가 대치동에 있거든요. 거기에 제 연구실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말은 연구실이라고 했는데 컬럼맨 같은 거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영어 내신 대비가 정말 힘든 게 학교마다 그리고 다 다르죠. 수학이라고 하는 건 진도가 있는데 그건 정말 내신 대비 때에는 수학 선생님이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이런 짐을 좀 나눠지자, 우리가 같이 머리를 싸매자라고 해서 연구실이 있고 거기에서 교재를 계속 찍어냅니다. 매일 제가 재본소를 가거든요. 책 한 이 정도를 들고. 그래서 어머니들도 야, 영어 교재 좀 보자 라고 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어떤 책을 봤는지. 제가 장담하건대 대치동에서도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제 교재보다 더 좋은 교재는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시간을 많이 써요. 내신 대비 때 제가 하루에 6시간씩 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나 봐요. 그 다음에 주간보고를 매주 받아보시고 계시죠. 네, 오늘은 제가 주간보고를 간담회 때문에 못 드리고 내일 드리게 될 텐데 주간보고를 통해서 이미 받고 계시니까 아이들이 제 생각보다 늦다 또는 걱정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얘기가 들어가요. 목표치는 항상 높게 잡아놓으니까. 그래서 정말 한 번은 푸닥거리를 해야겠다. 강력한 쇼크가 필요한다. 그럴 때에는 아이들한테 충격을 주기 전에 먼저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도적으로 제가 좀 혼내겠습니다. 기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요. 집에 이제 왔을 때 표정이 좀 안 좋겠죠? 친구를 그러면은 영구쌤이 한번 충격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페이지는 넘어가서 그래, 영꿀이 첨삭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첨삭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단어 체크하고 그리고 문법 체크하고 그리고 문제를 연습하는 것들을 칠판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문장 하나만 적고 그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다. 잘해왔죠? 외우느라 혼났습니다. 고3 연계교재에 나왔었던 조금 어려웠던 지문인데, 이 지문이 우리 아이들이 볼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다라고 쳐요. 그리고 그거를 저는 먼저 단어를 밑줄 그어 오라고 하죠. 그럼 애들이 보면은, 이런 거에는 밑줄을 그어요. 좀 어려운 단어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밑줄 긋지 않습니다. give way to라고 하는 거에는. 알거든요. give는 주다고. way. 그 다음에 chase 이런 거에도 밑줄을 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일단 뜻을 써주죠. discrimination 이거 어렵지? 얘는 차별이란 뜻이야. 노란색은 제가 펜으로 써주는 부분이에요. 옆에 앉혀놓고. 흰색 글씨는 인쇄가 되어 있는 글씨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죠. 야, 그러면 give way to는 뜻이 뭐니? 그러면은 길 주다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길 주다가 뭐야? 그리고 냅둬요 그냥. 한번 해석을 해봐 라고 이제 시키죠. 그 chase는 뜻이 뭐야? 쫓다요. 잘 외웠어요. 체이스의 원래 뜻은 쫓아가다의 뜻이에요. 근데 알고 있으니까 밑줄을 안 그었죠. 그리고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 there is 있다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자리가 사람을 쫓는다. 차별이라고 하는 건 길을 준다. 더 공정한 사회. 누구보다 사람들 일자리를 쫓는 이번에 노란색 글씨가 학생들 글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애들 글씨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개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학생들 글씨를 읽는 능력을 아주 오래전에 깨우쳤습니다. 어머니들 아마 못 읽으실걸요? 저는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풀이 제가 보통 파란 펜을 쓰는데 파란 펜을 쓰고 이제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성훈아, 자 그래 잘 해석했어. 근데 여기서 일자리가 사람을 쫓다가 뭐야? 라는 식으로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물어봅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질문을 받으려고 하면은 질문을 못 받아요. 야, 이거 해석이 잘 된 것 같아? 자기 생각엔 잘 된 것 같죠. 뜻을 다 써서 꿰어 맞춘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여기서의 체이스의 뜻은
일자리가 사람들을 쫓아간다의 뜻은 쫓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필자가 원했던 거는 일자리가 사람들을 쫓아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여자애들을 쫓아다니니까 여자애들이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쫓아다니는 사람이 좀 낮은 지위인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일자리가 사람을 쫓는다가 아니야, 바보야. 이거는 일자리가 사람을 쫓는다가 아니라 쫓는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일자리가 사람을 쫓으니까 사람이 더 중요해 라는 뜻으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얘는 체이스의 뜻이 아니라 important로 기억해야 돼. 왜냐면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 체이스가 의미하는 바랑 똑같은 단어를 써주겠니? 라는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해석을 맡기면 절대로 안 되고 해석을 해온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역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야, 이게 말이 돼? 야, 길을 준다가 뭐야 도대체? 길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 그럼 그때부터 이제 또 혼란이 생기죠. 선생님은 길을 주다가 아니라 뭐죠 그러면? 길을 주다가 아니라 어서옵쇼를 생각해봐. 너희들이 도어맨 앞에 가면은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면서 어서옵쇼라고 하지? 그러면은 어서옵쇼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 손님이 중요한 거야? 그럼 일단 얘기를 하죠. 아, 손님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차별이 길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차별이 어서옵쇼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중요하지 않다의 뜻이야. 그리고 사실 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Fair Society가.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차별은 존재하지 않고 무엇이 존재한다? 더 공정한 사회가 존재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give way라고 하는 거는 앞에 거가 아니다의 뜻이기 때문에 뒤에 거가 맞다의 뜻이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rather than 같은 걸로 바꿀 수 있어. 계속 단어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결국 단어가 안 되면 다 망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뜻으로 넘어가서 자, more fair society than 우리 친구들은 다 연습이 됐어요. than이라고 하는 거를 아마 보다라고 쓰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혹시라도 보다라고 썼다면 야, 보다 아니잖아. than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의 뜻이잖아 라는 식으로 정정해 줍니다. 진짜 그래요 어머님들. than은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보다 키가 크다라고 하면은 저는 키가 큰 거죠. 쟤는 키가 작은 거고요. 비교라고 하는 건 비교가 아니라 대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당하면 기분이 나쁘죠. 야, 쟤는 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잖아. 애들 기분 나빠하죠. 쟤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넌 왜 안 하니?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아니다의 뜻이다라고 정정해주고 누구는 아닌데 이번엔 바뀌었죠. 여기서는 일자리가 사람을 쫓아다니는 건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이제는 일자리가 더 중요한 사회가 된 거죠. 일자리가 더 중요한 사회는 안 그런데 사람이 더 중요한 사회에서는 차별은 없고 공정함이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죠. 이게 주제문이었었던 조금 어려웠던 문장이었어요.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요? 하나의 문장을 보는데. 그래서 저하고 훈련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먼저 알고 있어야겠죠. 이 지문을 만약 처음 본다면 이런 거를 제가 아이들한테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미리 수업을 찍어놔요. 판서하는 거를. 판서 수업이 아니라 제가 아이패드 같은 그 태블릿 PC를 놓고 중요 부분은 미리 촬영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먼저 듣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게 먼저 필요한 친구들은 그걸 먼저 듣게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너무나 막막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친구들은 해서 가지고 와 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만 첨삭을 하고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애들마다 속도가 다 다르겠죠.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느리게 하는 친구도 있죠. 제 수업의 장점이 바로 그거입니다.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려야겠죠. 이건 이제 단어하고 이제 해석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스텝 1. 그 다음에는 이제 문법적인 내용으로 넘어가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문법적인 사항을 다 적어오라고 시켜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이들의 머리 뚜껑을 열어볼 수가 없죠. 아이들이 어디까지 모르는지 감이 안 오죠. 채연이도 마찬가지예요. 채연이가 굉장히 저한테 질문할 때마다 좀 미안해 하는데 미안한 표정으로 선생님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너무 착해서 채연이 같은 경우는 제 질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친구죠. 역으로 하는 질문이. 왜냐면 질문 안 할 테니까.
여학생들이 그래요. 남학생들 훨씬 더 좀 더 쪽팔려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섬세하게 저도 다가가야겠죠. 수진이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요. 얘기하기 전까지 굉장히 이제 망설이다가 필진이는 좀 더 친해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많이 괴롭혔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 바박 긁으니까 제대로 해석을 안 한다고. 애들은 길을 준다라고 해석을 잘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순간까지는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맞는구나라고 터득을 한 순간이 이제 서로 이제 파악을 한 순간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좀 빠릿빠릿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법 사항들 다 적어라고 시켜요. 그러면 애들이 정말 개판입니다. 아, 너 정말 이것도 몰랐었니? 라고 하는 것들이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해요. 미천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렇게 모르는 거를 하나하나 다 찝어주지 않는다면은 제가 설명을 해도 까먹긴 까먹을 텐데 수업으로 하면은 더 알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봐요. 아, 대어는 주어입니다. 이즈는 동사이고요. 모르는 건 그냥 막 넘어가요. 기분 좋게. 난 이거 모르니까 너가 어떻게 해주겠지.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잡스, 체이스, 피플.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넘어가고. 이거에서는 give way to. give가 나왔으니까 얘는 목적어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more fair. 뭐가 나왔으니까 알았다. 뭐가 나왔어요. 선생님, then이 나왔어요. 칭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people chase job. 이렇게 해오죠. 사실 틀린 게 찾은 거에서 틀린 게 있지만 사실 우리는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더 많은 거를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 필진아, 야 대어는 주어가 아니야. 얘는 저기에 라는 뜻의 장소야 임마. 그러니까 얘가 주어지. 얘가 주어인데 시츄에이션이니까 한 개야 여러 개야. 어가 붙어 있으니까 한 개잖아. 그러니까 얘는 단수니까 얘 이지야 이렇게 기억해야 돼 라는 식으로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체크 안 했어? 그럼 여기로 또 물어봐야 돼요. 항상 역질문. 외워서 다음에 뭐 들어가야 돼? 쭈뼛쭈뼛 하면은 그때부터 얘기를 해주죠. 여기서부터 설명이 좀 길어져야 돼요. 자, 외워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야 되잖아. 너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애들 다 얘기해봐 라는 식으로 제가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그걸 모르면은 요거 하나만 알아서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럼 완전한 문장을 또 쭈뼛쭈뼛 하면은 또 설명을 또 다시 해줘야 됩니다. 야, 외워 말고 더 있잖아. 외워 말고 whose 있잖아. 그리고 why 있잖아. 그리고 when 있잖아. 마지막 하나는 너가 얘기해봐. 기회도 주고. how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래 임마 얘네들 뒤에 완전한 문장 들어가잖아. 그럼 반대로 불완전한 애는 얘기를 하면은 대답을 하면은 넘어가고 아는 거니까 제가 두 번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모르면은 야 너 이거 외워서 바로 시험 봐야 돼 라는 식으로 미션을 줍니다. 요거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야 불완전한 문장들은 얘네들 꼭 기억해야 돼. which하고 what하고 who하고 whom이 있잖아 라고 하는 거를 지금은 제가 분필을 들고 하지만 옆에 앉아 있을 때 펜을 두고 써줍니다. 실제 속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요만큼 조교쌤에 가서 단어시험 보듯이 시험 보고 와. 그러면 조교쌤한테 보내요. 제가 다 시험을 보지는 않습니다. 조교쌤한테 가서 완문 불문 이제 쭉 얘기하게 시켜요. 쓰는 시험은 거의 안 볼 거예요. 전부 다 말로 하는 테스트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JCP를 그래 여기는 볼 거 없고 근데 아까 설명했었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한 번 더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give way to 이거 way 다음에 to 없으면 안 돼. to 필요해. 없으면 틀리는 문제들은 암기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있어야 되는 애들도 꼭 있어야 되는 애들도 암기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이거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리뷰 노트에 옮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리뷰 노트에 옮겨 라고 리뷰라고 써줍니다. 그럼 애들은 이제 찡그리죠. 리뷰 노트에 옮겨가 의미하는 바는 이 문장을 외울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다 암기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암기가 안 되면은 제가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더 공정한 사회로 그 다음에 이거 잘 찾았어 이런 거 칭찬해 줍니다. 뭐 나왔으니까 then 나왔지? 그럼 이 자리에 뭐 쓰면 안 돼? 그래 원급에 쓰이는 as 쓰면 안 되겠지? X 표시 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잘못 쓴 거는 정정해 줍니다. 시험 문제로 나올 만한 것들은 역으로 물어보고 이 부류의 문법 사항들이 머리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요.
다 다룰 수는 없고 문제로 나올 것들만 효율적으로 안 돼 있으면은 써주고 조교한테 가서 시험 암기하게끔. 얘는 주제문이었어요. 주제문이었기 때문에 얘가 어떤 단어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설명해 주겠지만 일단 이 문장 자체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어디에 옮겨라? 리뷰노트에 옮겨라. 그 다음에 리뷰노트에 옮기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시험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그래서 외울 게 좀 많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스텝 2가 끝났고, 문제는 여기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문제는 나중에 아이들이 받아온 책을 보시면 돼요. 보통 교과서 한 개 과마다 교과서 한 개 과에 제 교재가 2권 정도씩 나갈 겁니다. 근데 보통은 교과서가 2과 내지 3과가 들어갈 테니까요. 교과서에는 4권에서 6권 정도. 근데 속도가 안 되면은 책을 안 줄 겁니다. 부담만 되니까. 그 다음에 리뷰노트에는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거죠. 암기에 적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들이 어디 있냐면 대략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스캔한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여기를 볼까요? 3번 문제풀이 첨삭.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렸으니. 예를 들어서 여기 이쯤 보이시죠? deep하고 deeply 같은 거 있잖아요. 얘는 틀렸어요. 틀렸으면은 아이들이 질문을 하겠죠. 틀렸으니까.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satisfying, satisfied. 얘는 맞았어요. 근데 맞은 것도 질문을 제가 해야 됩니다. 틀린 것만 질문해서는 아이들의 빈 공간을 메꿔낼 수가 없거든요. 역으로 야 그래 여기서 왜 satisfied가 왜 되어야 하지? 라는 식으로 물어봐요. 맞은 문제들도 랜덤으로 뽑아서. 그리고 만약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면은 그건 공부한 의미가 없죠. 찍은 거니까. 찍어서 맞추기 놀이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랜덤으로 몇 개 물어본다. 너 설명할 수 없는 거가 있으면은 절대로 안 돼. 해서 틀린 거를 제가 질문받고 첨삭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걸 체크해 오라고 합니다. 찍는 문제는 찍지 말고 그냥 빈칸으로 남겨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한 문제 세트에서 질문이 0.5개 나오는 친구도 있고 얘는 문제 세트 2개를 풀어야지 질문 하나가 나오는 친구. 그런 친구들한테 문제를 아주 많이 줘야겠죠. 제가 문제풀이 많아야 되겠죠. 문제풀은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요만큼의 한 2개 단락인데 여기서 질문이 5, 6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모르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맞은 것도 틀린 것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모르니까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리뷰 노트. 얘는 아까 봤었던 이런 것들도 조교쌤한테 확인을 해봐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불안한 마음이 드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반드시 까먹을 거야. 항상 까먹어 왔으니까. 난 널 알고 있거든. 리뷰노트 공격가 됩니다. 어디까지? 선생님이 필기해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암기해야 돼. 요걸로 시험문제 나올 테니까. 그리고 자 얘는 완전한 문장 시리즈니까 이 자리에 불완전한 문장인 위치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암기를 하게 시킵니다. 근데 외울 게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질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은 외워야 될 것들을 공유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웨어가 나왔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같은 문제잖아요. 그럼 만약 위치가 있었던 문제라면은 위치 자리에 웨어 못 들어가고 Y 자리에 있다면은 Y 자리에 one 못 들어가고 Y 자리에 Y 못 들어가고 서로 앙숙인 관계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들을 본다면은 그 다음에는 야 완전 불완전 있잖아. 지난번에 했잖아. 보통은 많이 까먹지만 기억해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야 패스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저건 지우자 삭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학교별로 기출문제들을 봐서 어떠합니다 라는 식으로 학교 몇 개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지금 저하고 다룰 내용은 아니고 나중에 어머님들께서 보고 싶으시면은 한번 훑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신 문제의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강사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게 2004년이었었는데 그때는 문법 문제가 전체 문제에서 70% 정도였었어요. 문법이 되게 중요했었고 오히려 내용 이해를 묻거나 아니면 어휘를 묻거나 하는 문제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요즘에는 완전 바뀌었죠. 요즘에는 내용 이해를 묻거나 주제를 묻거나 또는 어휘를 묻는 문제들이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문법은 10% 또는 서술형에서 킬러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되면은 최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주는 문제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이고 근데 저는 항상 이제 배가 고픈 게 또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다 해주고 주제는 뭐야 나중엔 주제도 요약해서 오라고 써요. 너만의 제목을 만들어봐 라는 식으로. 근데 제 생각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럼 망한 거죠. 제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누구 생각이 중요해요?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 생각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절대로 졸지 말고 애들은 뭐 학교에 불만이 되게 많아요. 뭐 선생님이 맨날 와서 뭐 무슨 얘기만 하고 그래요. 선생님만 믿어요. 근데 저는 날 믿으면 안 돼. 야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되잖아. 필기 꼼꼼히 해와. 아니면 책을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전 대비 기간으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필기가 쌓이죠. 그럼 그 필기를 제가 확인을 해봐요. 그래서 제 생각하고 달랐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선생님마다 이 부분이 중요해 라고 수업 시간에 체크해 준 부분들 있죠. 아이들은 그걸 잘 공부를 하지 않고 필기하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곤 하는데 이만큼 난 예쁘게 필기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실제 그것이 접목될 수 있게끔 직전 대비 자료와 그리고 파이널 자료는 학교 선생님 필기 위주로 제가 교재를 다시 만들어서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최소 점수는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더 어려운 1등급과 이제 2등급을 가르는 그런 킬러 문제들 있죠. 정말 한 두 번은 꽈서 낸 어법 문제들 그리고 어휘 문제인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알려주지 않은 어휘 문제들 그거는 기본 머리에 어휘 풀이 있어야겠죠. 그거는 저도 다 감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뭘 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필기로 커버할 수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필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들, 영작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단어를 배열하라. 아니면은 요 단어 5개 가지고 10단어짜리 문장을 만들어봐. 이런 것들. 애들이 글 못 쓰거든요. 저도 그런 문제가 힘든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암기를 시켜요. 리뷰노트로. 근데 그래서 이거에 걸리면은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기분 좋게 4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촘촘한 망을 걸러내지 못한다면은 아쉽게도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것까지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은 내신 범위 전체를 다 암기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내신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은 무엇부터? 단어부터 정리를 시키고 단어가 된 다음에는 해석을 시키고 해석을 분명 개판으로 해왔을 테니 구멍이 날 수 있는 해석을 저랑 다시 한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요소를 확인하라고 시키고 아이들이 잘못된 문법 요소 정정해주고 알아야 하는 문법 요소들은 제가 추가해주고 그리고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지문을 요약하라고 시킵니다. 어떤 내용이었다라는 식으로 한 줄에서 4줄 정도로 정리하게 시켜요. 그 다음에는 변형 문제. 변형 문제는 아이들마다 볼륨량이 다 다르고요. 많이 풀 수 있는 애들은 많이, 조금은 조금. 그 다음에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은 리뷰노트에 옮긴 다음에 학원에 와서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게 합니다. 이게 저하고 같이 하는 5단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이들은 제 시스템을 처음 맛본 친구들은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굉장히 열광해하고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뽑아서 줘서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이게
호불호가 갈려서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 일부는 선생님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인 친구들.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 다 써와 좀. 아는 문법 단어는 다 적어라고 했잖아. 이렇게 또 맞춰 나갈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거 좀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옆에 앉혀놓고 선생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니까요. 근데 다행히 저하고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은 내신 때 처음 만났다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저는 수업의 압을 굉장히 높인 상태이고, 수업의 압력을 굉장히 높인 상태이고, 내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 만난 어른이 막 뭐라고 하면은 지도 기분 나쁘죠. 근데 저하고 뭐 적게는 2주, 길게는 한 2달 정도까지 호흡을 맞췄던 친구라면은 영끌이 화내는 거는 나를 위해서야 라는 식으로 봐주고 잘 띄워주니까요. 이번 내신은 아이들의 성향은 크게 걱정이 되진 않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성향이 못 따라온다면 제가 기다려주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제 간담회, 설명에 재원생 어머님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했던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간담회 참여하지 못하셨던 어머님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그걸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번에 보여드리는 거는 끝났고 어머님들 개별적으로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 애가 잘 하고 있나요? 뭐 내신 대비 우리 학교는 어떤가요? 뭐 이런 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먼저 학교별로 질문을 좀 받도록 할까요? 뭐 우리 학교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주실 건가요? 우리 학교의 특성이 어떤가요? 문제는 어떻게 나오나요?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학교별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교별로 하나, 개별로 하나, 그게 그거일 것 같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네, 나와서 저하고 이어서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세연이는 너무 예쁘죠? 잠깐만요. 네. 이게 높아가지고 내가 저쪽도